안녕하세요. 저는 47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막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들으시다 보면 설마 진짜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전부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남편과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어요. 표면적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 착실한 가장, 예의 바른 고등학생 아들. 그냥 남들이 봐도 전형적인 잔잔한 가정이었죠. 그런데요, 그 평온한 일상에 균열이 생긴 건 그 여자가 우리 옆집에 이사 오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이름은 강미정.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40대 후반의 여성이었고 딸 하나를 데리고 혼자 이사 왔어요. 얼핏 보면 조용하고 무던한 사람이었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편이 너무 친절하더라고요. 우리 옆집 사람 혼자 힘들겠다. 인사도 좀 드리고 지내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친절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상하더라고요. 분명 아침마다 운동 나가던 남편이 요즘은 밤에도 늦게 들어오고 옆집에서 들리는 웃음소리가 유난히 남편 목소리 같기도 하고 그렇게 점점 마음에 의심이 쌓여가던 어느 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집안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건 분명 제가 고등학생 때 남편이 저한테 써줬던 러브레터 원문과 똑같은 문장이 적힌 메모지 한 장이었어요. 근데 그 글씨, 종이 뒤에는 미정아, 너만 보면 아직도 가슴이 뛴다. 마이너스 상훈.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옷장에서 남자의 흔적이 아닌 여자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보처럼 살아온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국 그 흔적을 찾았습니다. 남편 셔츠 주머니에서 나온 작은 립글로스. 그건 분명 저도 우리 아들도 쓸 일이 없는 물건이었어요. 더 소름 돋았던 건 그 립글로스가 옆집 여자 강미정이 며칠 전 사용하던 브랜드와 똑같았다는 거죠.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미정의 딸이 저한테 말 걸더군요. 아줌마, 혹시 아저씨, 오늘도 우리 집 오세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말하는 거니? 아줌마 남편이요? 엄마랑 친한 아저씨잖아요. 맨날 같이 영화 보고 웃던데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습니다. 비밀번호는 아들이 태어난 해라 금방 풀 수 있었어요. 카카오톡 상단에 고정된 11 채팅방. 이름은 정미 누나. 정미? 순간 헷갈렸습니다. 강미정이 아니라 정미? 열어보니 대화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늘도 널 안고 싶었어. 너만 보면 미치겠어. 미정아, 우리 아내한테 들킬까 무서워 죽겠어. 미정, 맞았습니다. 그 여자 이름을 일부러 저장명을 바꿔놨던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진첩에는 셀카, 다정한 모습, 모텔 간 흔적, 강릉 바다 앞에서 찍은 사진까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죠. 그리고 마침내 저는 둘이 만나고 있는 장소를 추적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를 몰래 확인했죠. 며칠 전 그는 평일 오전 11시 우리 아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에 그 여자의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한참을 머물다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저 인간은 우리 옆집 여자와 바람이 난 겁니다. 게다가 저를 속이고 아들이 없는 사이 그 집에서 생활하듯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분노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지만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던 중이었어요. 이상하게도 어떤 영상은 옆집 단지 말고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찍혀 있었어요. 전 거기서 소름 돋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어떤 여자를 껴안고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강미정이 아니었어요. 긴 생머리에 젊어 보이는 여자. 눈에 익은 듯 낯설고도 낯설지 않은 얼굴.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 손에 들려있던 차 키 고리. 그건 제 동생, 친정 여동생 수진이가 지난 추석 때 들고 다녔던 그 고리였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설마 진짜 수진이야?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요즘은 뭐하고 지내? 언니, 왜 갑자기? 그냥 바빠서. 남자친구 생겼다며? 누구야? 얼굴 좀 보여줘. 그녀는 얼버무리며 끊으려 했고, 저는 확신했어요. 남편이 옆집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제 여동생하고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도대체 왜? 어떻게? 언제부터? 제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이 내 동생이랑 내 옆집 여자랑 동시에 바람이 난 인간이었다니.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울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을 기만한 배신.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그 대신 조용히 그리고 아주 차갑게 복수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먼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남편과 강미정의 호텔 출입 내역, 블랙박스 영상, 셀카 사진, 대화 기록, 그리고 동생 수진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까지. 다음으로 우리 집 명의와 재산 상태를 철저히 점검했어요. 다행히도 아파트는 제 명의였고 예금 통장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인간은 저 몰래 뭔가 챙겨간 게 없더군요. 그 점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날 저녁 일부러 평소처럼 남편을 맞이했죠. 당신 요즘 피곤해 보여. 저녁 따뜻하게 해줄게. 그는 아무것도 눈치 못 챈 채 소파에 앉아 제 등 뒤에서 역시 우리 여보밖에 없어 하며 아무렇지 않게 웃더군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어요. 이제 곧 이 인간이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요. 며칠 뒤 강미정을 불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겉으로는 이웃끼리 차라도 한잔 하자고 했지만 속으론 그 여자의 뻔뻔한 얼굴을 마주보며 미친 듯이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죠. 그때 마침 남편이 퇴근해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강미정. 그녀를 본 남편은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미정아? 강미정도 당황한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지금 여보라고 했어?
제가 조용히 물었죠.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상훈 씨, 내가 이 장면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요? 저는 웃으며 그들에게 준비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모든 불륜 증거가 담겨 있었고, 심지어 제가 몰래 준비한 이혼 서류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 인생 내가 아주 박살낼 거야. 그리고 그때 현관문이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뒤집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놀랍게도 제 여동생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집에 들어왔을까요? 저는 당황했지만 곧 이 상황이 신이 준 기회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진도 강미정의 얼굴을 보자마자 굳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떨리는 눈으로 말했어요. 오빠, 여기 왜 있어? 오빠? 그 말 한마디에 강미정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너 이 남자랑도 관계 있었던 거야? 수진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안색이 파래지더니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 이거 다 계획한 거야? 그래, 네가 얼마나 더럽게 살았는지 세상에 까발릴 준비 끝났어. 그 순간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대화를 전부 카메라에 담기 시작했죠. 강미정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녹음하면 안 된다고. 불법? 강미정 씨, 내가 당신 딸이랑 나눈 통화 녹취까지 확보했어요. 아저씨가 엄마랑 자주 잤다고, 모텔 갔다고 애가 직접 말했더라. 순간 강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그건 애가 뭘 알아서. 당신 학교까지 가서 내 남편 기다렸더라. 교문 앞에서 잡힌 CCTV도 있어.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고 수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물 하나 없이 말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내가 이대로 끝낼 것 같아? 그리고 저는 이미 모든 영상을 USB로 편집해 강미정의 전 직장으로 보냈고 수지는 친정엄마 앞에 무릎 꿇고 남편은 회사 윤리위원회에 제보해 대기 발령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셋 모두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날 이후 강미정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녀 소송할 거면 해보라고. 내가 가진 문자랑 사진 넘기면 네, 남편 인생은 영원히 끝나거든. 남편은 다급하게 저한테 전화해서 사정했습니다. 제발, 미정이랑은 끝났어. 그 여자가 협박해서 그런 거야. 당신 믿어줘. 웃음이 나더군요. 그가 얼마나 비겁한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한편 수지는 친정엄마에게 쫓겨났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눈물 흘리며 사과했죠. 미안하다. 네 동생 내가 그렇게 키운 줄 몰랐다. 내 남편이랑 그렇게 될 줄은.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엄마, 걘 일부러 그랬어. 내가 가진 걸 다 부러워했거든. 결혼도, 가정도, 아들도. 그리고는 수진에게 모든 연을 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후로 수진은 직장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남편은 본사에서 쫓겨나 외근직으로 발령났으며 강미정은 동네 맘카페에 불륜 사실이 퍼지며 결국 그 집에서 쫓기듯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강미정은 복수하듯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요.
내 딸도 왕따 당하고 있어요. 재판이 열리기 전 저는 마지막 패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강미정이 다른 유부남과도 엮였던 과거의 증거. 이전에 살던 동네에서 강미정에게 상간소송을 걸었던 여성에게 연락해 직접 진술서를 받았고 결국 강미정은 상습 불륜 혐의로 재판부에서 신빙성이 없는 인물로 낙인 찍혔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디서도 누구 앞에서도 고개 못 들고 살게 될 거야. 그래서야 미정은 울부짖었죠. 왜 나한테만 이래요? 이 남자도 잘못했잖아요. 당신만 아니지. 당신이 시작이었고 내 여동생까지 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뿌리까지 뽑는 거야. 남편과의 이혼은 제가 전 재산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마무리됐고 그는 위자료와 위신을 모두 잃은 채 혼자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남편은 고시원으로 쫓겨난 후 겨우겨우 택배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그 인간을 완전히 무너뜨릴 카드가 남아 있었죠. 그의 회사 계열 협력사 대표와의 친분.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장님께 그 인간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위험한지 정확하고 조용하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래? 나 이제 진짜 끝났어. 그 회사랑 연계된 계약 다 끊겼어. 그 소리를 들으니 통쾌했습니다. 내가 받은 배신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갚은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진짜 지옥은 시작이었죠. 강미정이 딸을 데리고 저희 아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인데 그 딸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이모, 우리 엄마가 그 아줌마한테 너무 당했대요. 너는 이모 딸이랑도 안 어울린다며 애들한테 나쁜 말하고 다니더라? 민수는 너무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학교 못 다니겠어. 그 여자 딸이 나보고 불륜의 씨앗이라며 조롱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칼을 뽑았습니다. 강미정의 딸이 미성년자임에도 엄마의 불륜 상대를 직접 찾아다니며 협박했던 정황. 그리고 그걸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강미정의 통화, 녹취. 변호사를 통해 아동 정신건강을 해치는 환경 제공 혐의로 가정법원에 미정과 딸을 조사 요청했습니다. 결국 미정은 자녀 교육권 정지 처분까지 받았고 딸은 외가로 보내졌어요. 내 인생을 망친 사람들, 그 죗값은 절대 가볍게 끝나지 않아. 이제야 나는 이 모든 악의 고리를 끊어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충격은 남편이 다시 내 앞에 나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문 앞에 누가 서 있더군요. 인터폰을 보니 머리는 헝클어지고 비에 젖은 채 무릎을 꿇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아니, 나 좀 다시 받아줄 순 없겠니?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들은 다 끝났어. 나 이제 정말 혼자야. 그 모습은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한때는 당당하던 그 남자가 초라하게 비에 젖은 채 내 앞에 구걸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받아달라고? 지금 이 집에 들어오고 싶어? 남편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다신 그런 짓 안 할게. 민수한테도 아빠 노릇 제대로 하고 싶고. 그때였어요. 제 뒤에서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누구세요? 민수였습니다. 우리 아들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제 뒤에 서서 저를 지켜준 겁니다. 아빠, 내가 아빠 같은 인간이라는 게 진짜 부끄러워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고 저는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죠. 들었지? 이 집은 이제 네가 들어올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은 연락이 두절됐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혀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벌을 받든 그건 스스로 만든 결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진짜 평온한 나날이 찾아오나 싶었는데 며칠 뒤 택배 박스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미정.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아들도 널 원망하게 만들 수 있어. 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오싹해졌습니다. 설마 USB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심장이 뛰는 걸 억누르며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한 폴더가 떴습니다. 제목은 단순히 진실이었어요. 폴더를 열자 한 남자의 병원 진단서와 아이의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하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낯익은 병실 안 의자에 앉아있는 강미정이 울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내가 너랑 있을 때는 진심이었어. 네가 아이 가진 줄 알았으면 절대 널 그렇게 버리진 않았어. 잠깐만. 아이. 화면 속에는 초음파 사진이 떴고 그 옆에는 임신 8주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너랑 마지막으로 잤을 때였어. 그 후로 연락이 끊겨서 너랑 아이를 못 지켜준 게 평생 죄책감일 거야. 영상이 꺼지고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조작일 거야. 그런데 다시 확인해 보니 사진 속 아이가 성장한 모습으로 찍힌 몇몇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중 한 장. 놀랍게도 우리 아들과 거의 판박이인 얼굴.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저 남자가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딘가에서 자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강미정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와서 나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듯이 이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USB를 꺼내 그대로 봉투에 넣고 변호사에게 의뢰해 영상의 조작 여부와 진위 파악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영상과 진단서 모두 진짜입니다. 다만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고 현재 미정의 친정집에 맡겨져 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강미정은 이 모든 걸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진짜 끝장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모든 걸 잃고 무너졌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복수는 상대가 살아있는 내내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저는 강미정의 USB를 이용해 그녀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했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은 미정의 친정집을 조사했고 그 아이는 정서적 학대의 징후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친권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그 아이는 보호기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꺼내든 패. 남편과 강미정이 호텔에서 찍힌 영상과 사진들. 그 자료들을 동네 학부모 단체 게시판, 지역 주민단체 카톡방에 익명으로 투고했습니다. 이 사람, 당신 자녀 학교 다니는 엄마입니다. 조심하세요. 이중생활에 특화된 분이거든요. 순식간에 퍼진 불륜 사진과 정황 증거. 강미정은 다시는 동네 어귀를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망신을 당했고 직장, 인간관계, 딸, 명예 모두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그는 제게 마지막으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나는 왜 그랬을까? 한순간의 쾌락이 이렇게 모든 걸 앗아갈 줄 몰랐다. 제발 민수에게 전해줘. 그래도 한 번은 꼭 보고 싶다고. 단 한 번만. 그 메일을 저는 민수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느새 성인이 되어 저를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어른으로 따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요? 20년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아이와 함께 조용한 바닷가 도시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파트의 베란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 그날 나는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너뜨린 그 순간 진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